통행금지령과 대통령 부인의 역할에 대한 논란. 최근 한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된 것과 관련된 일련의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 국가정보원 NIS 원장과 김건희 여사 사이의 발표 직전에 특이한 접촉이 있었다고 한다. 이는 이러한 결정의 진짜 동기와 주요 인물들의 역할에 대한 많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2월 2일과 3일 계엄령이 선포되기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영부인 김건희 씨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드물고 특이한 조치입니다. 특히 이러한 메시지의 내용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회 위원들은 정보기관 수장이 그토록 민감한 시기에 대통령 부인과 접촉한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질문을 받자 조 씨는 간단히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러한 모호한 답변은 이 메시지의 실제 내용과 목적에 대해 더 많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가장 논란이 된 내용 중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이유를 설명하면서 가족 문제를 언급한 것이다. 이로 인해 여론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여기서 가족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당초 김건희 여사가 계엄령 계획을 미리 몰랐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그녀는 명령이 발표되기 불과 며칠 전에 NIS 국장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정부 관리들이 이전에 주장했던 고위 장관들조차도 이 계획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주장과 상반됩니다. 또한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 여사가 조 씨에게 연락한 12월 2일에는 대통령과 영부인의 음성 녹음이 담긴 휴대전화가 유출됐다는 정보가 있었다고 한다. 이는 이 사건이 계엄령 선포 결정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윤 총장의 기소장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해 11월 24일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용현과 회동을 가졌다. 윤 장관은 회의에서 국가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방부에 계엄령 선포를 준비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며칠 만에 국방부는 이 성명서를 계획하고 소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12월 2일 김건희 여사가 국가정보원장에게 문자를 보낸 날, 언론은 대통령 부부의 통화 녹음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이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되거나 정치적 반대자들이 정부를 전복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날 밤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공식 승인했다. 잇따른 사건으로 인해 대중과 정치인들은 계엄령 선포의 진짜 동기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 부인이 이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김건희가 고위 공무원과의 인맥을 통해 중요한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 총장과 그의 팀은 계엄령은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선포된 것이라며 이러한 주장을 부인했다. 하지만 야당 정치인들과 대부분의 여론은 여전히 이런 설명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현재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의 역할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고위 관계자들 간의 통화 및 메시지에 대한 정보는 아직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내부 조사 문서도 공개되지 않아 조사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암호화된 전화기, 바이폰을 비롯한 안전한 통신기기와 관련된 문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바이폰을 받았는데 바이폰은 일반적으로 정보 보안을 위해 고위 공무원에게만 지급되는 장치입니다. 그녀가 이 장치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남편의 정치적 결정에서 그녀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의심을 더욱 증폭시킨다. 계엄령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역할은 한국에서 여전히 뜨거운 이슈이다. 수사 결과가 유출되면서 김 여사의 국가 정치 개입 의혹부터 윤 총장의 결정의 진짜 이유에 대한 의문까지 여론이 엇갈렸습니다. 여론과 야당 정치인들은 여전히 더 공개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 정권은 모든 결정이 국익과 안보를 토대로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의문은 대중이 이 사건의 진실을 전부 알게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사건이 영원히 정부의 비밀 문서 속에 묻혀버릴 것인가이다.